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안 속 화제의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때론 유쾌하게, 때론 심도 깊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리얼 시사 토크쇼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한 시선. 오늘의 주제는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택시에서 듣는 알찬 강의, 우리가 잘 몰랐던 노동 문제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봄비가 살포시 내리는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 경제 여러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우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봄비에 싹 다 씻겨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을 맞아서 시시콜콜 택시는요, 조금 더 스페셜한 MC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시콜콜 택시는 특별합니다. 아니죠, 오늘은 특대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MC를 소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사실 포항이 낳은, 포항이 키운,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커야 되는, 모지라는 몸만 커지는 모지라요. 아직. 그래요. 네. 사실 예능이면 예능, 또 교양이면 교양, 무대면 무대, 종횡무진인데 네네네. 시사까지 진출을 했어요. 제가 택시에 온 소감이 어때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떨립니다. 제가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이 아니라서 또 지식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떨리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 안경 끼지 않습니까? 지식인으로 보이려고 나름 지식인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시시콜콜 택시가요, 좀 무겁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쉽고 유쾌하게 시사를 전해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성 씨가 참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럴까요? 오늘은 어떤 각오로 좀 임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요? 포항 시민으로서 그냥 궁금증 있는 거 그냥 말하고, 제가 또 모르겠다 말하고, 네, 그리고 또 듣는 자세 중요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됐나 궁금해요. 오늘의 주제는? 주제만큼은 공부해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노동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노동에 대해서 네.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노동이란?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데 고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배운다는 자세로 왔어요. 네모다 마성이 생각하는 노동이란? 노동은 일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 이상은? 노동이다.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한번 배우는 자세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잘 몰랐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까? 걸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간다. 시시콜콜 택시 갑니다. 부렁부렁부렁부렁. 리얼 현장 시사 토크쇼 택시, 힘찬 시동 소리와 함께 어디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노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 바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아성 씨는 네네. 여기에 와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요,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이야기가 그 있는 이상은 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한 번씩 네네. 오기는 하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노동자들 어떤 고충이 있는지 분명히 네. 이야기들은 있을 건데 네네. 저희는 잘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네. 오늘 모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종관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남이세요. 엄청 미남이신데요? 멋지시죠? 네. 사실 영상이나 TV 매체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교수님 영광입니다. 네. 마치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여기 처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전국 모든 도시마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통 여기서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근로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죠. 도시마다 보면 노인복지관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로자가 다 도시마다 있으니까 근로자 복지관도 도시마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에 딱 맞는 곳 네. 이곳이 혹시 아닌가 이분은 하는 누구, 생각이 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뼈속까지 트로트가 전 이 지역에 어디 노동 간부르님을 한번 모셔다가 모셔다녔어요. 그냥 노조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좀 투박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노동조합에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신 간부님들이 있죠. 몇 분씩은 다 계세요. 특히나 강성노조 쪽에 예. 네.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열이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선입견인데요. 물론 조직부장, 쟁의부장, 체육부장, 문화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외모를 예, 많이 예, 갖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교선부장 있어요. 교육 선전을 맡은 네. 또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또 이런 이미지예요. 아,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군요. 예, 사람들은 노동조합 그러면 예. 솔직히 이제 죄송하지만 주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오해하거든요. 좀 세다. 네. 예, 파워블에도 제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 갈 것 같고. 저 보고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노동운동하는 사람 같지 않다.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하성 씨는요 오락부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쾌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노동이라는 좀 네.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좀 유쾌하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여기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자를 쓰는 동양권 나라에서 근로자 이 단어를 요즘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노동자라고 사용하거든요. 그 한국 사회에는 노동조합, 노동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봐요. 맞네요. 심지어는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지만 이렇게 수배 전단에 보면요, 그 인상착의란에 노동자풍 이렇게 써 있는 수배 전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만약에 노동자들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 프로그램 그동안 보셨던 분들도 오늘은 주제가 왜 저렇지? 이게 무겁지. 왜 노동 문제지? 불편하지.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부터 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 이런 이야기들이니까요. 저희가 유쾌하게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3명의 구도가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딱 보면은 노사정에 뭔가 단합된 느낌이 있으니까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고고 택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시죠. 우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네. 노동운동가로 또 상담소 소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노동상담소를 시작한 것은 이제 1981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에 10월 유신이 있었고요. 예. 대학 다니는 동안은 11.6 사건도 겪었고 5월 민주화운동도 겪었고 이제 광주항쟁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격변의 시대에 학교 네. 다니셨군요.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졸업한 뒤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변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냥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횟수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 오래 하셨네요. 그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노동자인가? 노동자 맞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하기는 그래요. 이게 노동자라 그러면은 네. 나도 노동자인가? 여러 그렇죠. 직종들이 많으니까 네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그냥 또 말하면 그 느낌이 좀 그냥 좀 막 이렇게 막 투박하게 막 노동할 것 같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막 머리띠 메고 네, 왠지 소리 느낌이. 지르고 네. 열창하고 네. 그런가요 생각나고 네네. 이러면 이제 노동자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표기하고 사무직 노동자나 지식 노동자는 근로자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청난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근로라는 단어는 198번이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나 근로는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란 뜻이죠. 언제부터였냐면 가장 먼저 발견된 기록은 삼국사기일 겁니다. 삼국사기도 근로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농사지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일하던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다 표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직장인들은 그 농노나 머슴이나 노예와는 다른 존재니까 이런 피고용자 직장인, 즉 근대 산업사회 임금 생활자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노동자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 한 20년대부터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면.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근로자 그러면 좀 온건한 단어 같고 노동자 그러면 약간 불순하고 과격한 단어처럼 근데 진짜 사람들이 느낌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5월 1일을 우린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한자권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달력에서는 5월 1일에 노동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달력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근로자의 날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은 아닌데 네. 그걸 노동절로 표기하는 게 더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노동절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걸 불순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근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형이 진행했던 근로자 가요제. 근로자 가요제. 그럼 노동자 가요제라고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이제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가요제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아마 험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가요제인가 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인식이니까. 시청자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요. 이 노동, 근로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네. 좀 충분히 좀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노동 상권이라고 있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부끄러워. 아, 노동 상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연예인 김재동 씨와 같이 강연을 몇 군데에서 같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김재동 씨는 노동 상권을 정말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야, 모여봐.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게 네. 단결권입니다. 아, 그다음에 어이 좀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우리 사장에게. 이게 네. 단체의 교섭권입니다. 네. 아유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둘러엎자.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꽤 살벌한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쉽네. 뭐라고까지 설명하냐 하면 근데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를 네.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이게 만약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동자들 중에서도요 되게 마음이 착하니까 아 사장님은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노동조합 만들어서 또는 가입해서 임금 인상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가 이런 자격지심들이 또 많아요. 저도 한번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끔 내보는데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해 보시오. 이런 문제를 가끔 내보거든요. 네. 저도 뭐라고 설명하나 궁금해서. 근데 이런 문제를 학생이 좀 싫어합니다. 아, 저희한테도 어려운데요? 자유롭게 네. 설명하는 걸 두려워해요. 자유롭게 설명해봐요. 되게 저한테요? 자유롭게 설명해봐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림만 하나 이렇게 달랑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요? 네, 보니까 숲의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작은 나무를 그려놨어요. 네.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그게. 큰 숲 밑에 나무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마음이 착해도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해를 거죠. 가리죠. 아, 이걸 이제 해겔 철학 공부할 때 이런 걸 구조적 모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다른 나라의 초등학교 철학 교과서 나오는 사파예요. 근데 그걸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네. 이 숲의 작은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어하는 노력과 비슷하게 정당하다. 혹시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 장기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으로까지 지정을 해놓은 거군요. 네. 이해돼요? 근데 저는 노동조합 하면 딱 생각 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파업, 그렇죠. 시위, 맞아요. 그리고 투쟁
예. 있잖아요. 단결. 단결.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이제 5천 개 정도 돼요. 줄 잡아서. 많네요. 만올림하면 4천 몇백 개인데, 근데 1년 동안에 단 1시간이라도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이 그 중에 100개가 안 넘어요. 한 98% 정도 노동조합은 안 하는데. 매년 한 번도 파업하지 않고 임금 교섭을 타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임금 인상을 1년에 한 번은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다 교섭을 하는데 많이 해봐야 1년에 한 100개 좀 안 되는 노동조합이 단 1분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한 노동조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은 굉장히 온건한 편인데 그 파업하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노동조합 그러면 과격하고 투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상당히 온건한 편입니다. 참 파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그런데 아니, 이런 분은 사실- 열려. 이런 분은 꼭 뭐 머리띠를 묶거나 조끼 안 입고 그냥 앞에 딱 서시기만 네.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소매 입고 목걸이 하나만 딱 하잖아요. 네. 정리됩니다. 마법소사. 네. 아니 근데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 쪽에서 엄청 손해잖아요. 근데 파업하기 전에 이게 협상을 하면 그 비용이 덜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네. 파업한 이후에 경제적 손실은 그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요, 대부분. 왜냐면 파업이 타결될 때 노동자들에게 되게 무언가를 획득한 다음에 이게 타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무의욕이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파업 끝난 이후에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할 때에는 파업이 있을 거라는 걸 다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하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 거지, 절대 파업 없다 이런 생각으로 경영을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실제 파업 발생할 때 그 회사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하고 다 플랜을 짜는 게 현명한 경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 가입률은 높은지 사실 근로자들의 네.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으니까. 네, 그걸 조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입률이라고도 하고. 근데 약 10%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는데? 10명의 직장인 중에 1명 정도만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꼴찌에서 둘찌고요, 우리가. 의외로 이제 우리보다 더 가입률 낮은 나라는 프랑스거든요. 네. 프랑스는 우리보다 가입률이 조금 낮은데 네. 단체별 적용률이 92%예요. 그건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소수의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92%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서 단체백이 체결되면 그게 동종업체에 다 적용되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부러 많을 필요가 없군요. 네, 그래도 프랑스는. 이제 너무 낮은 건 안 좋으니까 좀 높이자 이런 얘기를 프랑스 노동자들도 하지만 프랑스는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노동자 권리가 위축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노동자 가입률이 10% 좀 넘고 그 단체백 적용률이 12%예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가입률 높다고 해서 우리가 꼴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저도 노조 가입했어요? 아니요? 왜요? 예술가 네. 가수 노조가 있는 것조차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몰랐네. 다른 나라 같으면은 대부분 다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럼 아니 노조에 잘 어울리잖아요. 가수 노조에 왜 가입을 안 했어요? 잘 어울리는데 저 몰랐어요. 가수들도 노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 아예 몰랐구나. 혹시 방송인도 이렇게 아나운서 분도 있으신가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모른다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사의 정규직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네. 있죠. 근데 프리랜서들은 스스로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 흔히 말하면 개인 사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의 프리랜서들은 노조에 가입을 거의 다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유럽이나 이 북미 지역 같은 선진국뿐이 아니라 그냥 동남아 국가도 예술가 노조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가 노동조합, 음악가 노동조합, 예술 강사 노동조합, 연극 배우 노동조합, 필리핀 뭐 댄서 유니언. 섬세하게 잘 돼 있네요. 구석구석. 네, 예술가뿐이 아니라 피터 존슨 씨라고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이분이 핀란드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만든 주역이어서 교육界좀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핀란드에서는 교장협의회와 일반 교사들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사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죠. 나도 물론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가입이 돼 있다고요? 예, 그 다른 나라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자기가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교장 선생님 볼 때 아, 저분은 노동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는 교장 노동조합이 아예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몇 급까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은 몇 급까지 가입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정부의 중앙부처에도 이미 있으니까 네. 있는 걸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한국은 5급부터는 가입할 수 없어요. 5급이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기간 이건 당인데. 상당히 좀 노동조합에 대해서 후진국적인 현상인 거예요. 한국의 공무원 노조 처음 만들 때 또 언론에서 이걸 많이 보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TV 방송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나오셨더라고요. 네. 대사관의 부대사면 굉장히 높은 직책의 공무원입니다. 아마 우리 서기관급 이상일 텐데 네. 나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에 직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을 때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또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 하면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차관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장관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총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조금씩 사회가 그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 반대 방향으로 변해가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네. 지금 많이 온 거죠. 공무원 노조가 없었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걱정하지 말고 본인 노조부터 들어가요. 야, 제가 걱정입니다. 아니 일하는 무대가 많아지고 안정화되고 네. 페이가 올라가면 노래를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죠. 근데 안정되면. 조합에 들어갔다가 위에서 아 조합원이라서 안 쓸 건데 아성 씨는 그러면 어떡해요? 교수님 저 어떡하죠? 예. 저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노동자비 아닌 데를 찾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다 노동자비 하네요. 한국도 서서히 네. 이제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대부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그런 거였어?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만 놀라요, 그걸 보고. 다른 나라는 다 그게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만 우리가 반응이 그랬잖아요. 교장 노조가 있어? 네. 우리 사회에서만 이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거 개인적으로 자, 봐보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매니저인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을 했어요. 다른 데서. 막상 이제 월급 받는 날에 오고 좀 나중에 줄게 했어요. 한 달이 미뤄진 거예요. 그 돈을 또 그 다음날 받아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그 사람이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받을 수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청소 노동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많이 체결합니다. 근데 항상 근로계약은 문서만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화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같아요. 나중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살짝 녹음을 하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자기 동료 제3자가 옆에서 그 말을 듣게 하거나 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해주면 돼요. 아, 내가 그날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거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문자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나눴던 문자라가 네. 뭐톡 중요한 것은 모든 임금 채권은 그 시효가 3년이에요. 청구 네. 시효가.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받을 수 없거든요. 3년 안에. 안에 3년 안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아니 야, 금방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요? 아성 씨랑 같이 가. 아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네, 네. 앉아만 있어. 저 잠시 내려주세요. 지금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분 지금 받아줘야 돼요, 돈을. 네, 갔다 와야 돼. 철강산업단지를 저희가 쭉 들으면서 노조 또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새롭네요. 네. 그죠?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저희 택시에서도 다뤘지만 네. 저희 지역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경주의 발레오 아, 그리고
포스코의 세노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고 관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조건이 양호한 대기업의 노조가 필요 없는 줄 알아요. 노동자들도 노조 만들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체의 노조가 만들어져서 노동 조건이 향상돼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무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일하는 직장인들도 다른 동종업체 노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노동조 없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노동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노조가 생겨도 이게 별 타격이 아닌데 네. 전혀 노동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조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경영자들이. 그래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회사에서 특별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런 팀을 꾸리고 사람들 열심히 또 소속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범죄행위거든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보면 부당노동행위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거나 조직하려고 하였을 때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건 이 법에 걸린다. 부당노동행위다. 그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조합 탄압했다고 처벌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들도 여긴 노동조합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구나. 처벌도 받지 않고 욕하는 시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회사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자기 나라에서 하지 못하던 일을 한국에서는 감히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한국에는 발레오의 경우가 그 경우다. 그렇죠. 발레오도 굉장히 노동운동을 존중하는 그 외국에서 경영하던 회사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고민하실 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재벌 기업체에서 인사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무노조 경영을 자꾸 주장하는 기업들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나중에 노조가 생겼을 경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 노조를 존중하고 적응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도 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몸도 크고. 네, 몸도 크고 먹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자, 근데 우리 노동법에는 주 40시간이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40시간이. 예. 아, 이분 근데 연장하면 52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노동문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론에 나와서 주 52시간제라고 그래요. 맞아요. 자꾸 정확하게 40시간제가 된 지가 15년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으면 지금 하신 것처럼 최대 52시간제 이렇게 네. 표현하셔야 돼요. 지금 정확히 공부하고 온 거 맞아요, 교수님? 야, 근데 아니 제가 웬만큼 노동문제 오래 공부한 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야, 아니, 그러면은 그래요? 이 질문이 궁금해진다. 네. 뭐 언론사 질문이. 네. 기자들이 쓴 기사도 요즘 찾아보면 다 52시간제로 그냥 쓰고 있어요. 아. 그게 40시간제인데 최대 52시간이다. 네.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질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집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저 같은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네. 사야 되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52시간제 이거를 걸어놔 버리면 좀 더 내가 일을 더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 이제 40시간제인데 원래 40시간제인데 네.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일 더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때 52시간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40시간만 하고 네. 이 인간이 5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신체에 상당히 무리가 오고 괴롭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네. 마스크 수요가 폭주했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수십 개의 마스크 제조회사와 손세정제 제조회사에 52시간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면요, 그만큼 사람을 더 뽑는 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맞죠. 예.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초과 노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임시직을 좀 더 뽑으면 돼요. 네. 물론 회사는 조금 더 수고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입사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선호 관리 업무가 부수되지만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2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쉽게 말하면 12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인데
기업이 그 정도 부담은 해줘야 국가 경제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네, 결국에는 52시간을 못 넘는 거네요. 그 몸의 혈액오니까. 아니 56시간, 60시간 일할 생각하지 말고 네. 수를 줄여.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요, 네. 우리 이제 포항 시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노동자가 인간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네네. 두 번째 그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좀 비용이 지출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결국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차관, 장관도 노조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저도 처음 네. 들은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노동자에 대한 지식이 이게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올바른 생각 아닐지도 모른다. 좀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아마 진실이 보일 겁니다. 아, 오늘 주제가 딱 맞았네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노동 이야기. 그런데 이게 네.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유쾌한 얘기 우리 아성 씨 네. 그리고 교수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 주엔 더 재밌죠? 글쎄요. 점점점. 네. 거짓말을 잘 못해서 네네네. 최대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랑거리는 넌 나의 봄바람 반짝반짝 나의 별빛 나의 모든 것 Hey, you are my sweet 사랑해 너를 난 너만을 어려운 책 볼 때 시끄러움 신경 쓰이잖아.